네, 먼저 강한구 우리 대표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그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하고 계시고요. 2015년부터 보니까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또 여러 형태의 사업팀을 분사해서 또 전직까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어려우면 그 회사 경영진으로서 합리적 판단이라고 한다면은 돈이 되는 부서는 조금 더 그 강화시키고 팀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다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하셔야 되겠죠. 네, 표를 보시면요. 이 자사주 말고 저기 어찌된 일인지 2015년부터 회사가 어려워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2016년 11월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인적 분할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보니까 그나마 가장 그 돈이 되는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서를 분사해서 현대중공업 지주사의 그 지분을 배정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사결정 하셨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렇게 분사 이후에 현대중공업 경영 성과를 좀 보니까 현대글로벌서비스를 분리하고 나서 매출도 떨어지고 또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좀 그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현대중공업의 성과가 예, 줄어들고 현대중공업의 이익이 사실은 중공업 지주로 이전됐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게 이사회 결의로 그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오전에 우리 공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 배임의 문제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23조 2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따르면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당장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살펴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추후에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또 하나 그 현대중공업에서 그 소유하고 있던 91.1%의 지분,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입니다. 이것도 2016년 11월 인적 분할하시면서 중공업 지주에 다 전량 배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표를 보시면요. 뭐 그거야 이사회 결의로 그렇게 했고 주총도 다 거쳤으니까 이후에 배당한 것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이 표를 보시면은요. 현대오일뱅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을 딱 한 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배당을 하지 않다가 현대중공업 지주로 배정된 이후에 지주사로 편입된 이후에 대규모 배당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2016년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을 보면은 이 시기에 사실은 배당을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배당도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배당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대로 고스란히 지주사에 배정한 거 이거 배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사 이익에 반하는 그 의사결정을 하신 거죠? 현대 오일뱅크의 배당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15년부터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해서 2016년부터 배당이 가능했습니다. 2015년에 배당 한 차례 하셨고, 그쵸? 예, 시간이 없으니까. 2016년도에 배당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이 맞는 사실관계를 저기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2015년에 배당을 하시고 2016년에 배당을 안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지주사에 다 편입시키고 이후에 2017년에 대규모 배당이 실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자사주, 예. 자사주 취득 과정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1조 5천억 가량의 자사주를 취득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09년부터 처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처분하면서 전량을 처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현금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2015년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670억 원이라는 자사주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체 다시 인적 분할할 당시에 또 지주사에 배정을 하죠. 그렇죠? 네. 만약에 지주사로 넘기지 않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전량을 처분을 했더라면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노동자들의 고통으로의 전가 이게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경영 상태가 좀 개선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배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 재편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그동안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예, 모든 것을 취했다고 하시는데 9,670억은 지주사에 갖다 바치셨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생각을 못 하셨다고요? 예, 들여다보시지도 저희들 않으셨나요? 채권단의 그 당시 요구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3조 예. 5천억에 해당되는 자구 노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더 적극적인 그 경영 활동, 그래서 재무적 개선을 위한 활동, 금방 이렇게 사실은 그 밖에서 봐도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을 몰라서 안 했다. 예, 그건 나중에 좀 따져보고요. 공정인 위원장님께서 예.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는 소액 주주와 노조,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에 예. 대한 문제, 예. 그리고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분사 과정에서의 예. 부당이익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이 자사주 문제, 현금으로 처분하지 않은 문제. 그러면서 회사가 어렵다고 노동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모회사 자회사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는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하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고요. 자사주 문제는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다루기보다는 주주들에 의한 문제 제기가 보다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오일뱅크의 배당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배당한 것이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배당권에 대해서 2016년도 그 회계연도니까 이제 17년도 3월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업 재편을 한 것이 2016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의사회를 했는데 11월 달에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일뱅크는 저희들이 지주회사 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당을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지주회사로 그 회사를 분배를 했기 때문에 배당은 지주회사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하나, 8월에 중간 배정을 하나 어차피 그 당시는 지주회사에 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재윤경 의원님이 아직 정재욱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지 못해서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강원구 대표님 저기 2017년 배당은 또 말에 2017년 말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죠. 지배구조 개편을 2016년 11월에 다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를 하셨더라도 예, 그거를 전혀 모르고 11월 달에 아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라도 회사가 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은 현금화하려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저기 들어가시고 우리 현대자동차